몇 년 전에 돌발성 난청을 앓은 적이 있어요. 실제로 청력이 오른쪽 귀가 확 떨어져서 좀 고생을 했었죠. 2016년 9월 달에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게 된 거예요. 야, 그때 진짜 돌발성 난청을 판정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되게 충격이 와요. 저는 그때 제주도에 하필 있을 때 돌발성 난청이 와서 더 멘붕이었죠. 타 지역이니까 막 병원도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청력이 완전히 이만큼이 떨어져 있어서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. 한쪽이 안 들리니까 말도 하기 싫고 듣기도 싫고 귀마개 꼭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뭐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여러분 준응급 상태인 거 아시죠? 응급실 반드시 가셔야 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실 거예요. 주사든 뭐 약이든 아주 고용량 정말 좀, 하여튼 스테로이드제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거 사인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최대치의 고용량을 받으실 거예요. 그리고 귀 고막에 주사를 놓기도 하고 할 텐데 그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원인을 밝히기가 되게 어려웠어요. 저희 경우도 한 3년 정도 그 뒤로 종합병원을 계속 대학병원 다니면서 의사랑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그랬었는데 혈액순환, 스트레스, 각종 여러 가지 원인들 혹은 또 비염도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. 왜냐하면 뭐 오랫동안 심한 비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쪽이 다 코, 입, 귀가 통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로 사실 병원을 오래 다녔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또 비타민 영양제도 그에 맞게 챙겨 먹고 있는데요. 한 가지 제가 혹시 이제 돌발성 난청이란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. 돌발성 난청이 한 번 오면 사실 두려움이 생기거든요. 갑자기 또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 라는 그래서 이쪽으로 더 예민해져요. 신경이 더 쏠리고요.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지금 16년이니까 지금 벌써 한 5년 넘게 지났잖아요. 그런데 쭉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먹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또 그러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막 전전긍긍 이렇게 하다 보면 병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. 한 번 해서 이제 완치가 됐거나 이런 경우는 건강하게 잘 드시고 여기 대해서 계속 신경을 끄셔야 돼요. 이 막 어떡하지? 그런 두려움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저의 경우 청력은 돌아왔어요. 청력은 돌아왔지만 되게 예민한 이쪽이 좀 예민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또는 생리 때 뭐 이렇게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좀 이쪽이 울리는 소리가 좀 울리는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. 그러나 또 잘 살고 있어요. 대신 이제 제가 챙겨 먹는 비타민 영양제들을 여러분께 오늘은 전 지금 약장사가 아니고요. 제가 이 브랜드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저에게 뭐 커미션이 오거나 전혀 광고의 압박도 없었고요. 다 제 돈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재구매하고 있는 재구매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먼저 비타민, 종합 비타민을 드시죠. 이 안에 이제 워낙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한 알이면 끝나니까 종합 비타민은 먹고요. 그런데 이 안에 함량이 부족한 것들이 꽤 있어요. 특히 저처럼 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든가 또 이렇게 모유 수유를 저는 되게 오래 했거든요. 3년 정도 하면서 그 빠져나갈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등등 이런 류의 일로 건강에 한번 휘청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 한 알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챙겨 먹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건 아셔야 돼요. 수용성, 지용성이라는 건 아시죠? 지용성은 이제 체내에 쌓이는 거고 그 수용성 같은 경우는 먹는 즉시 필요한 부분이 다 쓰여지고 난 뒤에 남는 건 바로바로 소변으로 땀으로 배출되는 그런 것이 수용성인데 수용성 제품은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럴 때 좀 드셔도 특별히 이제 신장이나 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라면
드셔도 되는 거죠. 그래서 특별히 지병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이런 류의 영양제나 비타민 드실 때도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. 유튜브에서 뭐 유튜버 누가 이랬다더라. 체질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의 말만 믿고 가시기보다는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건 맞아요. 이제 수용성 같은 경우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B 뭐 이런 경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에요. 사용되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이들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단 신장, 뭐 심장, 뭐 관련 고칼슘 혈증 이런 분들은 꼭 본인이 아실 거예요. 피검사에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. 반드시 주치의랑 상담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시들시들 이런 분들은 저의 뭐 몇 년간의 그래도 중대 질병이었다고 해야 되나요? 말하는 직업이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도 하루하루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. 하지만 또 삶의 질을 위해서 하나하나 또 개선해가고 또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또 들여놓고 이러면서 즐겁게 사는 거죠. 일단 저는 그래서 비타민 이제 멀티비타민 하나를 일단 먹고요. 이건 절대 부족합니다. 일단 오메가3는 필수잖아요. 오메가3는 꼭 먹어요.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복잡해지는데요. 여러 가지 막 들어가면 뭐 뭘로 핵산으로 추출을 한 것이냐 뭐 이제 등등 비타민도 마찬가지고요. 천연 비타민들을 보통 판매하는 회사들에서는 보통 이제 핵산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그래서 값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제품들을 몸에 나쁘다. 그게 몸에 남는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천연 비타민이나 천연 오메가나 다 너무 비싸요, 가격이. 그러니까 그 비싼 가격을 계속 유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당연히 골라서 드시면 되죠. 칼슘 같은 경우도 뭐 코랄 칼슘 드시면 되는 거고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기 여러 가지 돈이 나가는 곳들이 많잖아요. 그럴 때는 뭐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낫죠. 어쨌든 저는 보통 이제 구매할 때 좀 적당한 선,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막 다 고가의 막 천연 제품 이렇게는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 가운데서 대충 수치 보고 브랜드 보고 조금 그러니까 저렴한데 좀 믿을 만한 회사. 그리고 저는 GNC 제품 되게 좋아해요. 미국에 여행 가거나 또 미국에 저는 이제 친여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 값 그런 제품들 저는 그래서 좀 좋아하는 브랜드는 GNC 제품 좋아하고요. 또 솔가 뭐 이런 제품들 먹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비타민 C는 따로 이게 1000mg 따로 또 섭취를 또 해요. 저는 이제 이 활력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어도 수용성이라 소변으로 배출이 되니까. 그래서 C를 좀 이렇게 먹는 편이고 피곤하고 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다 이럴 때는 C를 아침 저녁으로 더 먹어요. 그렇게 해주고 제가 이제 돌발성 난청 이후로 꼭 챙겨 먹는 것 중 하나가 은행잎 추출물 된 제품. 뭐 이거는 뭐 징코메디, 징코민, 기넥신 등등 다 먹어봤어요. 각각 회사들에서 만드는 건데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거 말고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 거기에는 엽 건조 X 이 성분만 들어가는 거 120mg짜리 요거 하나씩 꼭 먹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이명이 있으시다던가 피가 좀 맑아져요. 맑고 묽어지는 거라 그런 혈액순환 계통 장애 앓는 분들은 저는 이거는 장기 복용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, 이 제품은. 그래서 손 저리고 막 이런 분들 그럴 때는 이거 아마 꼭 드실걸요? 저도 이 제품을 하루에 하나 되게 힘들다. 뭐 생리 때나 이럴 때는 하루에 아침 저녁 2알 이렇게 먹긴 하는데 대체로 한 알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꼭 먹고 있고요. 이 제품은 제가 먹다가 한번 떨어져서 이제쯤 안 먹어도 될까? 이러고 안 먹어봤는데 한 4일, 5일 지나니까
약간 이명이 살짝 있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돌발성 난청을 한번 앓았다던가 이런 분들은 아마 꾸준히 드실 거고요. 그리고 인제 우리가 비타민 하나로 제가 모자라다고 했고 수용성으로 더 먹어도 되는 것들 중에 저는 비타민 B도 수용성이잖아요. 마그네슘 요런 아이들이 다 수용성인데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B12 같은 경우는 이건 인제 제가 해외여행 가서 산 거라 한국에서는 따로 구매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뭐 나머지 비타민 B 컴플렉스 이렇게 B 제품을 다 모아 놓은 거 이런 것들도 뭐 해외 공구, 해외 직구 그렇게 해서 이제 통관 부호 입력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. 마그네슘도 따로. 저는 눈 밑도 자주 떨리고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? 좀 소심해요. 제가 말하고 앞에서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막 이럴 땐 좀 밝아 보이지만 되게 소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 이런 경우는 이런 아이들이 되게 빨리 소진이 된대요. 늘 허덕허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드셔주시는 게 좋죠. 그럼 소진하고 남는 거는 또 소변 배출이 되니까. 그래서 B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뭐 이 안에 뭐 티아민, 리보플라민, 니아신, 비타민 B6, B12 뭐 이런 아이들이 쫙 다 들어있는 아이들이라 요런 제품 하나 드시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수면 부족, 자다가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거 마그네슘 부족이랑 칼슘 부족이 이게 연관이 돼 있기도 한다는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수용성이니까 사용되고 남은 거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이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주치의랑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맞고요. 저는 이런 거 막 싸갖고 갔어요. 그래서 이거 먹어도 돼요? 성분 좀 봐주세요. 막 이러기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 맞게 정착해서 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칼슘 아시죠? 그 칼슘, 마그네슘, 비타민 D는 셋이 되게 상생 효과가 좋은 거. 같이 이렇게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라 그 제품도 뭐 이렇게 하나 된 거 이런 거 먹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. 떨어질 때는 D를 먹었는데 알약도 먹다가 흡수율이 높은 게 이게 액상 타입이잖아요. 아마 아이들 이런 거 많이 어릴 때 많이 먹고 임신했을 때 수유할 때 저도 꼭 챙겨 먹긴 했었는데 요런 게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먹는 건데요. 좀 간편하고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해서 저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이렇게 먹어요. 딱 여성들이 출산하고 이렇게 딱 한번 꺾일 때 그럴 때 뭘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또 이제 저처럼 돌발성 난청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한번 휘청하셨던 분들은 뭐 드시고 있는 거 제품들 있으면 반가워요 저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.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꿀팁과 리뷰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구독과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